안녕하세요, 해광천년입니다. 오늘은 십천간 중에서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신금 하면은 계절로 가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도단한 새싹 갑목이 을목으로 성장하고 또 병화로 키워서 경금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이러한 계절의 순환 방향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금은 경금이 완전히 익어서 땅에 떨어진 단단한 씨앗, 그러니까 희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날씨가 서늘하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의 속성이 굉장히 딱딱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신금의 계절이 되면 이러한 갑목과 을목이라는 생기를 자르고 수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신월이나 을료월이 되면 이러한 금들이 목을 수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업 성향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은 갑목과 을목이라는 생기를 싹둑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고 까칠합니다. 하지만 이 신금은 또한 매울신자죠. 신라면 할 때 매울신자, 맵다, 열이 난다, 발산한다. 그래서 이것이 병화와 합을 하면은 수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 열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병신합입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 갑부터 시작해서 8번째 오는 천간입니다. 그리고 오행으로는 금에 속하면서 색깔로는 백색이 되겠습니다. 백금, 굉장히 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자기가 최고이고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금은 설립자하고 열십자가 합성된 글자이죠. 그러니까 이 십이 상징하는 완벽함,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완벽한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세상, 바로 죽음의 공간이다. 그래서 늘 고독함을 느끼고 정신적인 세계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종교의 속성이 강하다. 그러한 인간 내면의 고민을 가장 많이 성찰하신 분이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신금 곧 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상징하는 서쪽 극락세계, 소방정토, 가을 열매가 상징하는 쓸쓸함과 고독. 어쨌든 신금을 생각하면 좀 서늘하고 살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울신자입니다. 그 속에는 따뜻한 열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일지도를 보면 냉정하고 까칠하고 예리한 부분이 있지만 속마음은 의외로 여리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금 하면은 하늘에 떠있는 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단지 태양빛을 반사해서만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다. 누군가의 협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병화와 병신합입니다. 그래서 병신합하면 태양과 달이 합하는 겁니다. 달이 태양의 힘을 얻어서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한테 빛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이 신금은 인맥을 칼같이 정리합니다. 천간 중에서 인맥 형성을 가장 잘하는 것이 을목이죠. 그런데 이 신금은 을목을 가차없이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빈틈을 보이면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맑은 결정체, 정밀하고 세밀한 것, 그리고 금의 속성이 강해서 의리가 강합니다. 예리하고 영리하고 영민합니다. 원리원칙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까다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금 또한 이렇게 뾰족한 치매 모양이죠. 현침살, 예리하게 콕콕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금은 가을 열매이기 때문에 금융, 또 날카롭게 파헤치는 의료, 또 법률의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금의 날카로운 속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수, 계수, 해수, 자수 이러한 수기가 있으면 금수쌍청이라고 해서 영민하고 피부도 곱습니다. 하지만 여명의 신금일주가 이렇게 수기가 많으면 남편 복이 없습니다. 남편 복이 좋으려면 화기가 강력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금 속에는 인생 전체의 정보, 즉 DNA가 저장되어 있는 반도체 칩과도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인생의 모든 고난과 행복을 다 담고 있다. 그만큼 생각이 많다. 노련하면서도 고독하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정신적인 영역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금에다가 이렇게 하면 새신자가 됩니다. 새롭게 한다. 혁신한다. 개혁한다.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재탄생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졌던 것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들들 볶습니다. 또 이 신금을 지지로 내리면 유금이 됩니다. 유금은 사유축 삼합의 왕지죠. 즉 물질의 핵심인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은 경제권을 주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금은 음간이면서 하늘에 떠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고 냉정하고 예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린 속성도 있다. 이번에는 신금이 다른 천간들과 조합할 때 그 기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이 갑옷이 태어나면 신금은 갑목을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갑목은 신금이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목표점입니다. 따라서 신의 일주가 갑옷이 태어나면 이렇게 상관합사를 합니다.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을미시에 태어날 경우 미토하면 신금의 재고가 됩니다. 따라서 신축일주가 미시에 태어나면 충미충으로 재고를 엽니다. 신금이 병화를 보게 되는 경우는 병신시가 됩니다. 이렇게 병신합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병화 밑에 신금 겁재가 있다. 따라서 이 겁재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금이 정화를 보는 경우는 정유시가 됩니다. 유금, 록이 칠사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이렇게 허투에 있으니까 신금을 극하는 세력이 약합니다. 어쨌거나 정화 열기가 신금을 자극하면 수기에 풀어지는 것이 좋다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임수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정임합을 해서 상관합살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명하고 재물 축적하는 데도 좋습니다. 신금이 무술시에 태어나면 무토의 땅 위에 이 신금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토가 이렇게 과중하면 맑은 보석이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토가 너무 두꺼운 것은 좋지 않겠다. 신금이 기해시를 보면 기토 인성이 상관해수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공부를 잘해서 그 가치를 잘 활용하게 됩니다. 또 신금이 경인시를 보는 경우 재성을 겁재가 차고 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신금이 신묘시를 보는 경우 비견이 이렇게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견이 재성 묘목을 활용합니다. 되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신금이 임진시를 본 경우 상관이 인성을 차고 있습니다. 상관의 특성, 기백과 야심이 강하다. 신금이 계사시를 본 경우 신금이 이렇게 계수와 짝을 이루고 있으면 금수쌍청, 피부가 곱고 매력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식신이 사화관과 계사 좌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관, 즉 직업에 활용합니다. 또 여명의 신유일주가 계사시에 태어나면 이렇게 관과 사유합을 합니다. 배우자 덕도 좋겠다. 오늘은 이렇게 예리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신금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